진화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얼굴뼈 주민센터 여러분, 정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혼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제 이주민 원장님 생신이라서 지금 혼자 만찬을 즐기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됐고, 어떤 주제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환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악수술하고 나면 잇몸이 나빠지나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했는데 잇몸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막 치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술하고 나면 잇몸이 나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기심심이라고, 기능, 심미, 심리적인 이유로 수술한다고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수술하기 위한 목적 중에 기능적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 치아에만 좀 과도하게 교합이 작용하는 외상성 교합, 혹은 편측 교합, 시저 바이트, 크로스 바이트, 오픈 바이트, 이런 부정교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부정교합이 있으면, 혹은 부정교합 때문에 입안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면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술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정교합들이 정상적인 교합으로 개선이 된다면 치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맞아지고, 혼자서 일하던 치아들이 또 여러 치아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치아 수명도 높아지고, 또한 치주 질환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하고 난다면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입안에 상처도 있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치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안에 브라켓도 있을 거고, 그다음 교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웨이퍼 장치도 있을 거고, 악관 고정을 하기 위해서 나사를 식립한다거나 고무줄을 건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강 관리가 힘들어지고, 또한 세균의 입장에서는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치도 좀 힘들고, 하더라도 안쪽 구석구석까지 조금 닿기 힘들고, 이런 구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잇몸이 나빠졌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치주 질환이 있다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 혹은 관리를 하더라도 치석이나 치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구강위생 관리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교정 후에 치아도 뿌리도 좀 짧아진 것 같고 그래서 치아가 좀 힘들리고 잇몸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정을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아 주변으로 잇몸뼈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뼈와 치아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섬유가 있습니다. 이 뼈가 치아보다는 조금 물러요. 그래서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치아에 힘을 가하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녹고, 그러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고 또 녹았던 뼈가 채워지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치아 자체도 뼈보다는 단단하지만 뿌리 자체도 조금은 녹을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 뿌리 끝에 보면 치아에 단단한 시멘티움이나 일부 상아질이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조금씩 흡수됐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할 때 치근의 흡수는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혹 너무 강한 교정력을 가하게 되면 치아 뿌리가 회복되는 시간 없이 뿌리가 좀 과도하게 녹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고 교정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간혹 자가질환이 있다거나 환자들 중에서 유독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이 있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치아 교정을 했는데 치근 흡수가 더 빨리 된다거나 치아에 탈이 생기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환자분이 교정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뿌리가 유독 많이 짧아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임상 경험을 보면 교정치료 자체만으로는 치주질환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치주질환이 원래 있었던 환자들한테 치료가 선행되지 않고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치주질환이 더 급속하게 가속이 돼서 잇몸이 더 붓고 많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정치료를 하기 전에 잇몸이 나쁜 데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교정치료를 해야 된다는 여러 논문이나 또 학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치주질환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치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도 있고, 포르피나스 모나스, 진지발리스, 치주질환균도 있고, 네슬랜드 액티노마이스, 치연염을 야기시키는 이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입안에는 세균들이 엄청 많이 있고 치아에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거 가끔 보이잖아요. 그 치태인데 그 치태 1g에 1000억 마리 정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 치태들이 진화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계속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치석이 생기죠. 이 돌덩이 같은 치석이 결국에는 세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태는 지간 칫솔이나 치실 혹은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만 치석은 한번 생기면 돌을 직접 기구로 긁어주지 않는 이상 잇몸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면 치주질환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은 보험 적용이 되니까 꼭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은 꼭 주기적으로 받도록 권유드립니다. 결론을 내자면 수술 자체 혹은 이 교정치료 자체만으로는 치주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이런 수술적인 치료 후에 또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면 관리가 잘 안 되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치주질환이 더 생기기 쉽다.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고 구강위생을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개선이 될 겁니다. 이상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